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준수입니다. 오늘 시장에 이제 급락이 나와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오후장에 급락이 나와서 시장 급락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6.5%대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거든요. 오 동시호가 상황. 아까 장중에 이제 업로드를 시키려고 영상 하나 찍었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서 다시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20분 딱 동시효과 들어가자마자 지금 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6.5%, 자, 코스피는 4.29%. 이제 둘의 모습을 보게 되면 21선은 완전히 지금 이탈이 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라 좀 이제 우려감이 조금 이제 깃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지난주 금요일날도 현금 20-30%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갑자기 그것도 오늘 보면 분봉으로 볼게요. 자, 오전도 물론 하락을 하긴 했지만 뭐 오후 1시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급격히 급락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시장 자체가. 현재 이제 보는 게 이제 코스닥 분봉, 3분봉을 보고 계신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 미국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다우존스가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죠. 목요일 밤에 이제 급락이 나타나고, 금요일 날은 겨우 21선은 이제 방어를 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목요일날 급락 나왔다가 금요일날 겨우 21선은 어쨌든 방어를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된 모양이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봉쇄령을 풀자, 경제활동 재개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봉쇄령을 딱 푸니까 이게 다시 코로나 확진자 이제 급증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이제 살아날 줄 안 거지. 왜냐면은 봉쇄령을 풀면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니까.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든 조금씩 살아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물 건너가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서 지난주 후반에 발생이 된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유동성 효과, 그리고 플러스해서 유동성 효과로 끌어올린 거지만 결국 유동성 플러스 뭡니까? 하반기에 대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자, 그런데 일단 하반기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수익도 많이 난 김에 일단 차익 실현하고 보자. 이런 움직임이 지난주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온 거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진 건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막 장 끝나고 나서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들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중국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중국도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기사들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도 다시 코로나가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 우려감이 이제 촉발이 됐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오늘 실물 경제지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예상치보다 좋지가 않았다,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급격히 또 이제 중국까지 악재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악재가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관련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 지난주쯤에 제가 지난주에 스트리밍 할 때 그 대북 관련주들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해드리면서 이제 테이블에 이제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일단 오히려 긴장 관계를 한 번 더 조성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먼저 볼게요. 미국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이제 확진자 현황인데요, 어마어마하죠. 뭐 이제 미국 아예 그냥 전 지역으로 다 퍼져버린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 괴리가 심하다, 자산가들의 잔치로 끝나나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취약계층 근로소득은 줄어드는데 증시 부동산은 들썩거리고 있다. 예,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고요. 표적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자,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이 이렇게 따로 놀아도 되나? 금융시장에 화두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계 실물 경제가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자산 가격만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딱히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실물 경제는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격은 들썩거리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유동성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유동성의 효과에만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실물 경기는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에 있으면 또 다른 이제 경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뭐 가장 큰 게 이제 빈부격차나 아니면 실질적인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품,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미국에 관련된 기사도 있었지만 이제 그 외에 이제 여기도 이제 문제죠. 중국 베이징에서 철통 방역을 뚫은 코로나19에 초비상이 걸렸다. 우한 초기와 유사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심파디 도매시장 연어 도마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 신규 확진자 36명 모두 도매시장 관련자다. 주택단지 폐쇄, 학교 수업 중단됐고요. 관련자 핵산 검사 중이다. 비상시기 선포, 전시 상황과 같은 조처를 취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또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소식들도 사실 시장에서 매도를 부추긴 원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북한발 뉴스도 사실 시장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군부에서 무력 도발이 임박했다라는 뭐 그런 기사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뭐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북한 관련해서도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뉴스도 보셨겠지만 일단 이제 북한과의 그 어떤 이 긴장 관계가 상당히 좀 증폭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사실 시장 차익 실현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이제 매도를 했죠. 코스피 시장에서만 개인들이 1조 1,6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5천억 가까이, 기관은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인 1,300억, 기관도 거의 1,3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그 금요일날 제가 스트리밍 할 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2차 슈퍼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코로나 재유행 공포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추가 부양책 2,400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슈퍼 부양책에 들어갔던 돈이 2조 2천억 달러였습니다. 2조 2천억 달러였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3조 달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00조가 아니라 3조 달러면은 이제 3,600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한 번 더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다시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날 현금을 한 20-30% 정도는 만들어 놓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깊은 조정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가서 주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이제 미리 현금 만들어 놨던 거를 저가 매수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 그래서 더블 딥이라고 하죠. 다시 여기까지의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600, 아주 심해도 이제 600포인트 아래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65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650 내외,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00포인트 내외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점이 형성되는 자리. 자,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슈퍼 부양책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저점이 되면서 시장은 또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건 속도 조절은 분명히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가 하반기부터 빠르게
복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자,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고 이제 경제 활동이 또다시 지연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지수가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쉬어가야 되는 국면은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간 조정,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급격한 조정, 그러니까 막 인버스를 질러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좀 필요한 조정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이 됐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일단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미리 지수가 이제 미리 끌어올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필요 조건이 맞아줘야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 코로나가 쉽사리 빨리 물러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시간적으로 지연이 될 수 있어서 주식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시간적인 어떤 조정 기간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해질 수 있는 구간이 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당분간은 시장에서는 바이오 쪽이죠. 결국 코로나와 관련된 바이오 쪽이 시장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업체들의 몸값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구조적인 어떤 몸값 상승이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몸값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또다시 이제 수혜주들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시황 내용들도 오늘도 좀 빠르게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이제 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신청해 주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7444-5577 이쪽으로 문자 신청이라고 보내시면요 제가 또 필요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메시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들 내시고요. 이번 주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기운 내시고 빠르게 지금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면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좀 잘 대응하셔가지고 다들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이제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구간이니까 대응만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